자, 기부금 세액공제 할게요. 보시면. 자, 여기 기부금 세액공제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령을 일단은 안 따져요. 기부금 연령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은 따집니다.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기부금 세액공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는 자 장부에서 기부금적으로 잡히용이 맞거든요. 아시죠? 자, 근데 여기는 뭐 제가 의미가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 파트 지금 하는 파트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액은 따지고 여기 쪽이고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카드하고 기부금 그냥 하라고. 되시겠어요? 원래는 내가 지출한 것만 공제 대상인데 신용카드하고 기부금은 내가 지출하지 않은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기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이 빠져있네요. 아, 맞죠?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기부금 세액공제. 자, 요거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네,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를 하려면 우리가 기부금 단체는 대부분 비영리 단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이렇게 비영리 단체들은요, 우리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해줘요. 나라에서. 아시죠? 그래서 기부금이 일단은 우리가 지정기부금이 원칙인데 여기 보시면 법정기부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법정기부금은 좀 더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은 우리가 좀 더 한도를 많이 줘요. 그래서 법에서 정했다라고 해서 법정기부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왠지 외워야 될 건 지정기부금 같잖아요. 아니, 지정기부금이 원칙이 더럽게 많아요. 얘 빼고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이 법정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이라는 걸 외워주시면 돼요. 해보죠. 자, 일단 여기 있는 법정기부금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국가가 할 일을 내가 기부했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기부금은 여러분들 법정기부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했대. 이거 정말 리얼 국가한테 기부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누가 봐도 군인한테 기부한 거죠, 여러분들. 군인한테. 우리나라 군인은 여러분들 국가가 끌고 갔어요? 자발적으로 갔어요? 끌고 갔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친구하면 안 돼. 끌고 간 거 맞잖아. 오늘 얘기하면. 맞죠? 그래서 국가가 끌고 갔기 때문에 끌고 간 애한테 기부한 거잖아요. 국가한테 기부한 거예요. 이거 군인 비하바단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은요.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들 그 자연재해 같은 거 나잖아요. 뭐 우리가 포항 지진 난 거. 또는 우리가 그 태안의 기름 유출. 맞죠? 그럼 나중에 국가가 재난지역 선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가서 내가 흡착포 닦고 그런 거예요. 아시죠?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기름 유출 사건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 라면이나 이런 거 보냈대. 아셨죠? 이거 전부 다 국가가 선포하는 거기에다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특별 재난 지역에 내가 구호금품을 보내든 아니면 가서 자원봉사를 하든 아셨죠? 다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냈어. 짜증나게. 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꾸 하나씩 안 나오는 거랑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국공립학교에 기부한 거는 여러분들 법정이죠. 왜냐면 국가기관이니까. 근데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죠? 차별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다 우리가 장학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라 하고 싶지만 솔직히 장학 목적이에요 라고 하고 싶죠. 현실은 부동산 투기죠. 안 그런가요? 자꾸 제가 다니는 학교만 떠올라가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엄청나게 그냥 건물만 짓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건물 짓는 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자꾸 건물만 지어 뭔가. 아무튼 사립학교도 여러분들 기부한 거 괜찮다라는 거. 법정기부금이라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좀 외우실 게 동그라미 7번은요. 일단은 독립기념관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거 일단 법정기부금을 봐줘요. 왜냐면 좀 더 공익성이 크거든요. 아셨죠? 독립기념관 당연히 좀 약간 우리나라 정서상 여러분 친일파가 좀 많잖아요.
저는 몰라. 저 친일파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 조상님이. 알죠? 대한적 십자에서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 사회적 약자,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하잖아요. 그럼 그건 여기 지정기부금으로 와요.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열매나 사랑의 리퀘스트가 사랑의 리퀘스트 알고 계시나? 방송 탈 때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내가 전화 몇 통화하면 지원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좀 더 공익성이 있는 단체로 봐요. 방송 타거나 아니면 사랑의 열매. 아시죠? 거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럼 이거 헷갈리죠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면 법정기부금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잖아요.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드립쳐서 외울게요, 여러분들. 드립쳐서 외울게, 드립쳐서. 해보면, 자, 여러분들 친구가 오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밥 사주겠대.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밥 사줄까, 회 사줄까? 자, 회 좋아한다고 하죠. 뭐 드실 거예요? 밥 사줄까, 회 사줄까? 누가 명확하잖아, 회. 왜요? 비싸니까. 그래서 여기 회가 걱정이다. 그래서 비싸니까. 여기는 사회복지 법인이 아닙니다. 밥인이에요. 저는 밥으로 보는데 밥. 사회복지 밥인. 원래 반응 괜찮은데 이거? 별로네. 그냥 외우시기에 여러분들 아시죠? 괜찮은데 반응 이거? 이거 반응이 없네. 안 할게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8번 우리가 외우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정치자금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에요. 그죠? 웃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익목적일 때가 기부금이잖아요. 근데 정당에 기부하는 건 공익단체 기부하는 거예요. 공해단체 기부하는 거예요. 공해단체죠. 공해단체. 응? 우리 입장에서는 공해단체 아닌? 약간? 공해? 그죠? 근데 정치자금 기부금을 왜 소득세에서는 여러분들 법정 기부를 하냐면 정당에 기부를 안 해요. 주로 누구한테 기부할까요? 개인은. 여러분 기부하실걸? 누구한테? 내가 기부를 전 기부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기에 종교 있으신 분들 기부할 거예요. 종교 있으신 분들은. 안 해요? 근데 가서 그냥 또 한번 해. 무교 말고. 알죠? 우리가 뭐 교회로 따지면 잘 몰라. 제가 용어는 저 성당 다녀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11조? 11조라고 하나요? 뭐 헌금 있잖아, 헌금. 그 절은 뭐라고 불러요? 전 포용을 해야 되거든. 절 뭐라고 함? 시주라고 하나요? 아직도 시주라고요? 그러니까 11조나 시주 있죠? 주로 그걸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종교단체 기부 좀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좀 기부 좀 해줘, 성당에서. 아셨죠? 그래서 여기인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본인이 정당에 기부할 때만 인정해줘요. 우리 시험 목적상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배우자가 정당에 기부해서 안 되게 출제 한번 했었어요. 조금 외우실 게 본인만 되는 게 아까 했던 중요한 게 사적연금하고 여기 정치자금 기부금이에요. 아시죠? 나머지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자, 지정기부금은 여기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거 지정입니다. 왜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만을 위한 단체예요. 맞죠? 근데 대한적 십자사 이런 데는 여러 만인을 위한 단체. 약간 좀 포괄적으로 좋은 일이 하는 거죠. 여기는 딱 그들만을 위한 단체잖아요. 그리고 요즘 노동조합을 좀 안 좋게 많이 봐요. 왜냐면 자꾸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회사랑 전혀 그거 관련 없이 맞죠?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아예 그냥 막아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맞죠? 아무튼.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불우유 돕기가 여러분들 지정이에요. 법정 아닙니다. 아셨죠? 이건 단순 암기. 아시죠? 불우유 돕기. 암기해 주시고. 불우이웃은 우리가 불우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라에서 저 사람은 불우이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미리 얘기하면. 여기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비지정 기부금이고요. 얘네들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공제 안 됩니다. 아시죠? 외우실게요. 뭐냐면 종친회, 향후회, 동창회 안 돼요. 요거는 친목 단체라서 안 돼요. 아시죠? 친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신협 안 됩니다. 여기는 사익단체입니다. 사익. 맞죠? 여기는 다 지점장이 별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새마을이랑 신협. 그죠? 여기 사익단체라서 안 됩니다. 입력하시면 안 돼.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여기 끝이에요? 아니요? 요거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냐면 실기 입력 방법 설명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월세 세액 공제는 나이하고 소득 금액 다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하고 소득 금액이랑 본인 빼고 본인은 나이 소득이 안 따지잖아요. 부양가족 얘기예요. 배우자도 빼고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니까. 아무튼 소득 금액은 만족을 해야 돼. 네. 자, 그리고 이 월세 세액 공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됩니다. 근로소득 혜택 좀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월세 세액 공제는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위쪽은 안 돼요. 아셨죠? 근데 거의 7천만 원 이하지 대부분. 맞죠? 7천만 원 이하고요. 예전에는 이게 규모가 되게 중요했어요. 제곱미터가. 우리 국민주택 규모를 우리가 85제곱미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거든요. 25.7평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외워가지고. 아셨죠? 근데 이게 중요성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85제곱미터를 넘어서더라도 우리가 월세세 공제 해주는 게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은 100제곱미터인데 시가가 얼마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도 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시가가 3억 이하도 되고.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전 아니고 최근에 100제곱미터 출제했는데 기준 시가가 2억이다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됐었거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반드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된다는 반드시 외우시고 혹시 더 능력이 되신다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이하 아셨죠?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시면 외우시고 아시죠? 자, 되셨죠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띄우는 건 실기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예요. 여기서 우리가 입력할 것만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자,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제가 별도로 일단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여기 소득 명세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뭐 하는 메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연말정산 할 때는 연말정산 내년도 2월 달에 하죠. 내년도 2월 달에는 우리가 언제 걸 연말정산 하냐면 올해 연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말정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A라는 근무지에서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고 B라는 근무지로 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은 당연히 B에서 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B에서는 당연히 1월 달부터 12월 달에 대해서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A라는 직장에서 5월 달에 퇴사해서 6월 달에 B라는 곳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럼 B 입장에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밖에 몰라요. 맞죠? 그래서 내가 A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 될 거 아니에요. 그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든요. 그걸 내가 새로 다니는 직장 B한테 제출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1년치를 연말정산 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여기가 있는 거예요. 즉 종전 근무지에 대한 내역이 있었을 때 입력하는 곳이 소득명세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외우셔야 돼. 종전 근무지라고 연말정산에서 나오면 무조건 입력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긴 쉬워. 뭐냐면 그럼 내가 종전 근무지의 근무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아셨죠? 그냥 여기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화살표 왜 애니메이션 안 넣어주냐? 종전 근무지에 주어진 자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종전근무지에서 4대 보험료 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 4대 보험료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직장. 아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잘 보셔야 돼. 여기 핵심이야. 여기 기납부세액 핵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이란 뜻이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 보시면 중요해요. 자, 내가 만약에 종전근무지에서 올해 연도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여러분들 내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아까 사료 따지면 내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내가 뜯겼던 세금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얼마 뜯겼냐? 100만 원 뜯겼었대. 종전근무지에서. 근데 우리가 중도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날 월급 줄 때 연말정산한다면서요. 알고 봤더니 내가 낼 세금은 7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퇴사할 때 얼마 돌려받아요? 30만 원 돌려받겠죠. 그럼 난 종전근무지 얼마 냈어요? 70만 원 낼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다가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요.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험 이렇게 줘요. 내가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70만 원,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렇게 줘요. 그 말은 뭐냐면 종전근무지에서 대략적으로 냈던 게 기납부세액이에요. 아까 따지면 내가 100만 원 뜯겼었잖아요. 결정세액이 제대로 된 세금이 결정세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전근무지에서 퇴사할 때 제대로 된 세금이 70만 원이었다면 30만 원 돌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종전근무지 70만 원 낸 거라면서요, 여러분들. 그거 입력하는 거예요. 즉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된다고 외워두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은 리얼 종전근무제 최종적으로 냈던 세금 얘기하는 거지 정말로 종전근무제에서 대략적으로 낸 세금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실기하면 다시 설명할게요.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 외워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양가족인데요.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 인적공제에 입력하는 곳이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라고 있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부양가족을 또 입력할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여기서 합니다. 응? 그렇다고 여러분들? 부양가족 명세에서 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당구장 표시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했던 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말고요.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명세에 여기 당구장 표시에서 몇 번 있었죠. 얘는 그게 없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F2번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띄워요. 띄우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번호를 여러분들이 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입력하는 방법이 중요하지만 나중 가면은 이걸 입력해야 되니 공제가 되니 안 되니 훨씬 중요하겠지. 알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제를 어떻게 하냐? 얘를 출제하는 유형이 총 3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여기에다가 리얼 입력하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하시면 돼요. 어저께 했던 거하고 똑같이 단지 여기에서 F2만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아예 여기 기본 공제를 다 부로 세팅해놔요. 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서 딱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고치게끔 출제도 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여기를 참고해서 연말정산 입력하게끔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에 만약에 좀 없는데 만약에 직계 존속이 있어요. 직계 존속이 여기 보니까 나이가 72야. 나이가 72면 어저께 했던 60세 이상이니까 기본공제 만족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본공제 9라고 돼 있는 거예요. 9.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득금이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응? 아니 나이가 70인데 기본공제가 9라고 돼 있어요. 아시죠? 그 말은 여기를 참고해서 참고하라는 거 여기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기를 참고해서 연말정산 보세요라고 하는 건 이거 소득금의 탈락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또는 여기에 장애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장애인이 될 뜻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막 5살이야. 그럼 취약적 아동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기본공제를 다 불어놓고 제대로 고치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얘를 보고 연말정산에 참고하게끔 하거나 아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공제가 계속 연결이 돼요. 너무 중요한 아셨죠?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어저께도 부양가 좀 명세하고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연금 저축 등 원. 여기가 뭐 하는 메뉴냐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 있죠? 여기. 이게 아까 했던 사정연금 입력하는 곳이에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있죠.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본인 명의로 낸 것만 공제 대상이다라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아까 다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연금 저축 계좌랑 퇴직 연금 계좌가 나뉘어져 있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구분이 있죠. 퇴직 연금 계좌, 연금 저축 계좌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문제에선 줄 거예요. 즉 나눠서 입력하시라는 거예요. 보고.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언급할 때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 알았죠? 그 다음에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것도 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연금 저축이라는 용어가 언제 생겼냐면 2001년도부터 생긴 거고요. 옛날에는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시험에서 주면 그 용어 그대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좀 이따 하면 되겠지 또. 자,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여기서 합니다. 월세 주택 임차. 아셨죠? 월세 세액공제. 그렇죠? 내가 임차료 내면 공제 받는 거 있잖아요. 여기 월세 주택 임차에서 여기 2는 없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대인 입력하는 거 임대인. 아셨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겠지. 임대인의 주민번호. 아셨죠? 그리고 유형은 뭐냐면 여기 유형은 내가 어떠한 건물을 빌려 쓰냐라는 거 임차를 하냐. 그 F2번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잘 보이시나? 단독주택인지 뭐 아파트인지 다가구인지도 줄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 유형에서 F2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 줄 거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면적 줄 거니까 면적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주소지도 줄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임대차 게시 다 줍니다. 아시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에 연간 월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여기에 한 달분이 아니라 1년치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시험에 예전에 한번 월세 40만원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사람들 여기 40만원 이런 거 입력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올해 연도가 12달이잖아요. 그러면 12 곱해서 480만원 입력하는 문제였어요. 아시죠? 조심하시고.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인데, 여기 보험료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여러분 장애인 잘 알아주시면 돼요. 보장성 보험. 일반이면 공제 대상 여기. 장애인이면 여기. 이렇게.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 의료비 세액 공제. 난임시술이면 이쪽에. 오케이? 그 다음에 본인이면 본인 쪽 의료비 여기. 그 다음에 65세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약간 중증질환자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 알죠? 그러면 여기. 오케이?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대상자는 난임, 본인, 65세 장애인 이쪽 아닌 나머지 여기 전부 다. 아셨죠? 그러니까 의료비 쪽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예요. 여기. 취약전 아동, 초중고, 대학생 있죠? 여기는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본인의 교육비면 다 본인에 넣어야지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대학생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취약전 아동부터 대학생 다 부양가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 재활치료 목적일 때만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이다라는 거 아까 설명했었고.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자, 기부금 위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위치를.
자, 여기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돼 있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하는 거 아까 했었고, 그죠?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하고 10만원 초과분을 나눠주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자금 기부금 30만원 지출했대요. 그럼 30만원이 10만원 이하분의 10만원이고 10만원 초과분 20만원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대상 법정기부금은 여기 법정당해기부금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종교단체외 당해기부금 있죠? 여기는 종교기부금 이외에 공제대상 지정기부금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와 아닌 것으로 쪼개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종교단체외 당해기부금은 종교기부금 이외의 지정기부금 입력하는 것이고, 아시죠? 여기 아래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은 우리가 종교단체 기부금 입력하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자, 그리고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여기, 그 다음에 직불 선불카드는 여기, 현금 영수증은 여기. 근데 여기 도서 공연 등 사용분 있죠?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돼요. 여기까지 내진 않을 거예요. 그냥 도서 공연 나오면 여기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전통시장이면 여기, 대중교통은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은 조금 어렵진 않아요. 이쪽은 입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몇 번 입력하시다 보면은 내가 계속 해당 메뉴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시청자인데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잘 안 하시겠어요? 그죠? 핵심은 공제가 되냐 안 되냐가 더 핵심이에요. 아시죠? 자, 됐어요. 자, 일단 10분 좀 쉴게요. 아시죠? 10분 쉬었다가 이제 주구장창 실기만 하겠습니다. 알죠? 11시 20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쉴게요.